오늘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분양권을 갖다가 전환을 할 때 많은 분 절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가요? 네, 저희가 최근 이제 오프라인 및 비대면 상담 진행하면서 좀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질문들 했던 내용 중에 특히 법인 관련해서 그 분양권 상태에서 개인이 분양을 받고 이거를 법인으로 이제 할 때 문제 사안들이 약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도 아시는 분이 별로 없고 또 이 절차에 대해서도 진행 방법이나 이런 거를 좀 제가 유튜브를 찾아봐도 별로 없고 해서 제가 실제로 해드렸던 내용을 케이스로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번 그래도 내용은 알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사실은 되게 그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개인이 매매를 했다가 분양권에서 그 등기 전에 만약에 이제 명의 이전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가 이중으로 들어간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오늘 내용은 상업 업무용 부동산 분양권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나 상가, 지식산업센터 같은 걸 투자해 놓으셨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개인 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법인 설립을 하고 법인으로 이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요거에 대해서 어떤 단계마다 좀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차를 순서대로 알려드리면 개인 명의 분양권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분양권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매매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다른 사람한테 명의 이전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고려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요즘 특히 뭐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중도금 같은 경우는 보통 개인이 신용대출을 받고 시행사에서 이자를 대납해주는 그래서 무이자라고 하는 무이자 대출을 받는 그러한 식의 절차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좀 난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난제가 있냐면 법인, 신설법인이나 법인들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중도금 현재 그 대출을 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걸 전액 상환을 해야 명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그러니까 뭐 중도금 대출을 안 받았거나 아니면은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건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일단 먼저 첫 번째는 이 절차를 하기 위해서 개인과 법인 간의 매매계약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그 진행을 했던 분양권 개인으로 매입을 했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하신 분의 사례 그 매매계약서를 지금 제가 여기 오늘 사례로 만들었는데요.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금액은 전체로 하고 계약금은 통상 현재까지는 납부한 금액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실거래 신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 진행 시에는 시행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 실행이 안 된다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내가 개인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그 분양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 부가세만큼은 또 환급을 받잖아요. 근데 부가세를 납부하고 원래 원칙은 이 납부한 금액을 환급을 받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것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상 법인에서 먼저 세금계산서를 개인에서 법인에 발급을 해주고 개인은 세금계산 환급받았던 걸 다시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고 법인이 다시 이거를 환급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분들이 여기서 자칫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전매와 동일하게 포괄 양수도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양도인 개인이 부가가치세만큼 양도 차익이 생겼다라고
세무부담세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급받은 부가세 금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제가 특이하게 넣었던 것처럼 기환급받은 매도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상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여 정산하도록 한다라는 특약을 넣고 향후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주고받고 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이 계약서 상에서는 이 내용을 제일 먼저 한번 고려하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청 방문 또는 인터넷 실거래 신고를 통해 이제 계약 신고 필증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상가든 오피스든 지식사업센터든 분양계약을 진행을 할 때 가능하면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이럴 때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대행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개사가 들어가서 저희 것도 마찬가지로 중개사무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개사무소는 중개사무소 인증서 가지고 인터넷 전자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자신고까지 다 해달라고 하면은 실거래 신고 의뢰를 하면 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개인이 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보통 구청 방문이나 이렇게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일단 매매가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신고하고 뭐 주소 기재할 때 또 주의사항 하나는 이제 신도시 및 신시가지 경우는 지번 주소가 없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블록이나 로트 주소로 입력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정도만 아시면은 사실 몇 번 이제 반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저 역시도 그 지자체가 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어느 때는 하남시, 어떤 때는 고양시, 어떤 때는 서울 마곡, 뭐 다양한 지역에 분양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성향, 그 다음에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하나씩 수정 의뢰가 들어와요. 그러면 수정 의뢰가 들어오면 그 담당 공무원 통해서 다시 수정하고 하는 절차도 거치셔야 돼서 생각보다 이게 번거롭고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넘기시고 이걸 다 완료가 하면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실거래 신고 필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실거래 신고 필증을 받고 나면 또 그 다음 절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분양권 전매하는 거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가끔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절차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은 몇 번 해보다 보면은 그렇게 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실거래 신고는 만약 인터넷으로 하시면 이게 그 부동산 실거래 관리 시스템이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 이게 매도 매수인 양쪽이 다 인증서를 갖고 절차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특히 그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 법인 설립을 했을 때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아마도 이 인증서에서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은 상태에서는 계좌 발급이 안 되거든요. 은행 계좌 발행이 안 되다 보면 인증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럴 때 좀 난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이제 구청 방문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래 신고 시스템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사 방문 후 분양권 양도양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 캡처한 이 화면은 실제 분양계약서의 화면이에요. 분양계약서에 보면은 그 양도양수 절차에 이 권리 의무 승계 내역에 우리가 매도인 매수, 양도인 양도인이 개인, 그 다음에 양수인이 법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 필증과 계약서 지참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 개인은 인감증명서, 그 다음에 인감도장 가지고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 2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부씩 서류가 많습니다. 이거 들고 가서 이제 요 분양계약서 상의 권리의무 승계 내역에 도장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럼 양도인, 양수인 기재하고 인감날인하고 요거를 시행사에서 이제 받아서 다시 신탁사에다 또 의뢰를 합니다. 신탁사에서 또 도장을 받아가지고 다시 나와서 일주일 정도 시간 후에 이 서류 원본을 받게 돼요. 절차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 서류 원본을 받게 되면 최종 서류 수령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정리하고 부가 환급 신고해야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나와야 또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계좌 개설한 이후에 자금 정산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세무사님들도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모르니까. 또 중개사분이 안 낀 경우 이걸 괜히 다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제가 봐도 복잡합니다. 이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는 걸 알고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이 절차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요 실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